일단 그 선생님이 나눠준 단어 시험지 3장이거든 총? 그 3장에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펴봐. 세 번째 장 여기 거기에 굵은 글씨 보여? 아래 예문 10개 한글 해석 써오기 주말까지 숙제 봤어? 거기 한번 단어가 지금 총 5개가 있거든 밑에. 단어 리스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너네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써놓은 거야. 단어 뜻 해석은 될지언정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만한 거 단어 정리해 놓은 거거든. 밸런스 A and B인데 밸런스라는 동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균형을 맞추다라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균형을 맞추다, 균형 있게 고려하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듯이 둘 다 중요한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중앙점을 찾는 거? 그것과 관련된 표현이고, 내가 설명할 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 그래서 밑에 예문 10개가 그 이 표현과 관련된 5개 표현과 관련된 예문이거든. 그러니까 주말까지 한번 해석을 해와봐. 두 번째는 retrieve라는 단어거든. 이거 retriever이라는 명사 형태로 나오는데 사냥을 하는 사람이 총을 쏴서 예를 들어 새를 맞췄다? 그럼 새가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사냥개가 가서 그 새, 사냥감을 주워오는 것을 retrieve라고 하거든. 그걸 회수하다라고 해.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의 종류 알지? 그 개가 원래는 사냥개야. 이게 사냥을 하면은 떨어진 사냥감, 그 죽은 사냥감을 물어오는 역할을 했던 금색 회수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는 우리가 공부한 것을 이제 꺼내오는 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회수하는 걸 retrieve라고 표현하거든.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거나 이행문의 문법 사항을 암기하거나 우리가 내신이나 수능을 볼 때 순간적으로 그걸 꺼내야 되잖아. 그 기억을 꺼내는 걸 retriev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는 difficulty in ing, 이행문에도 나와 있잖아. have difficulty in ing인데 이게 그냥 have를 빼고도 difficulty ing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라고. 그 다음에 what is meant라고 읽거든. mint가 아니라. 원래는 mean이잖아. 의미하라는, 의미하다라는 동사에 mean, meant, be meant by, A가 의미하는 것, A의 의미. 그 다음에 give way to는 길을 내어주는 거잖아. A에게. 결국에는 자리를 내어주다, 양보하다, 대체되다, 바뀌다라는 표현이거든. 이거는 선지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암기하고 밑에 예문을 해석을 해보면은 순간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실전에서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2번에서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 rather부터 문장 구조가 잘 안 된대. 6번째인가 7번째 문장이. 이거 맞나요? 이 문장? 질문하신 분?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in fact 이후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 in fact 이후로. 이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나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generating creative idea.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rarely니까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거의 뭐뭐 않는이잖아. 거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랍니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을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다기보다는 to successfully, 여기서 to 부정사가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o solve or innovate 이렇게 주어요. to 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두 개야. solve랑 innovate가. 그래서 주어는 switch, 여하튼 여기에다 할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있잖아. 즉 혁신하는 것은 to 부정사가 주어여도 단수 처리해서 동사에 s가 붙은 거거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혁신하는 건 뭐를 요구하냐? 하나나 혹은 a few, 몇 개의 좋은 아이디어를 요구한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실제로 work는 뜻이 여러 개인데 여기에서는 효과가 있다, 뭐 작동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실제로 효과가 있는 몇 개의 아이디어, 그리고 더 잘 효과가 있는 혹은 더 잘 작동하는 아이디어, 이전의 접근법보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창의적인 생각만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응? 작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것은 요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것은 뭐를 요구하냐면 여기서 또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보기 전에 한번 구조를 보면은 이 대절 밑으로 병렬되는 거 한번 확인해보자. 너네 구조 파악해온 게 선생님이 해온 거랑 일치하는지. 일단 대절 이후로 주어는 people이잖아. 첫 번째 동사는 evaluate고 두 번째 동사는 뭐냐? choose고 그 다음이 abandon까지다. 이렇게 세 개다. 동사가 여기 end로 다시 한번 잡히긴 하는데 요렇게다. 그 다음에 네모가로 이렇게 묶이는 거죠. 네모가로로 묶는 건 이제 긴 명사 역할하는 목적어죠. requir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그럼 대절은 해석이 될 텐데 얘들아 무엇이 대절 이해하는 거를 요구할까? 사람들이 평가하고 choose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걸 요구하는 this는 뭐야? 찾아보세요 지금. 무엇이 이런 걸 요구하겠어? 그쵸? 앞문장에 주어져.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혁신하는 게 무엇을 요구하냐? 응? 앞문장에 주어거든? 즉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요구하냐? 사람들이 일단은 뭐 해야 돼? 그들 자신의 각각의 그들 자신의 혹은 이치 아들 각각의 상상력의 프로덕트 그 결과물이라고 해석할게요. 프로덕트 결과물이라는 걸 평가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상상력 그 다음에 서로의 상상력의 산물 결과물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야 돼.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되겠어? seem promising 뭔가 유망해 보이는 근데 충분히 유망해 보여야 돼. 더 발전시킬 정도로. 그 다음에 abandon 버리기도 해야 돼. 어떠한 것들은 버리냐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걸 버리기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선택한 다음에 쓸모없는 건 버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선택지 1번 doesn't stop 멈추지 않는다. 아이디어 생성에서 멈추지 않는다. 맞는 거 같죠? 근데 2번도 한번 볼게. 창의적이라는 것은 거의 originate 유래하지 않는다. 뭐로부터? 실용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유래하지 않냐? 나오지 않냐? 얘들아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다고 하잖아. 여기 보면 보면 아이디어 that really work 실제로 효과가 있는 작동을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로 한다는 건 결국에는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로 한다는 거니까 2번은 그러면 답에서 소거되는 거죠. 창의적이라는 건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실용적인 아이디어에서 거의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는 건 본문과 대조되죠. 반대죠. 3번 창의적이라는 건 자주 여겨진답니다. 창의적이라는 건 지름길로 여겨진대. 혁신에 대한 지름길로 여겨진다. 이러한 내용은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창의적이라는 건 선택지 4번 빈번하게 대체된다. 드디어 나왔네. gives way to 길을 내어준다. 창의적이라는 게 얘들아 예측하지 못한 성공으로 대체되냐? 예측하지 못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평가하고 선택하고 걸러내는 과정이 있다며. 그럼 예측되지 못하는 성공이 아니잖아.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4번이 unanticipated 때문에 지어지고 창의적이라는 것은 bring out 여기에서는 불러일으키다라고 해석할게. 긴장을 불러일으켜. 새로움과 relevancy 여기서는 유의미성이죠. 유의미성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해석은 하지 않았지만 위에 읽어보면 뭐라고 해? 독창적이기도 하지만 실용적이기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위에 문단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역시나 5번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참이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거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답 근거는 일단 어디에서 골라야 되냐? 결국에 창의적인 것의 정의잖아. 여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건 최종 목표가 아니다. 평가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폐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절차의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인팩트 빈칸 뒤쪽으로 사실 능력 있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대. 같은 말 반복하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쓸모 있는 걸 걸러내야 되거든. 똑같은 말 반복.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거 쓸모 없지. 근데 조건이 붙잖아. 어떤 경우에 쓸모가 없냐면 이러한 아이디어가 subsequently 결과적으로는 조용히 의역하면 조용히 죽다라는 뜻이거든. 조용히 죽는다면 결국에는 이제 실용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폐기되면은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도 쓸모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즉 유용하지 않다, 사라져버린다면, 실용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선택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게 답은 1번이 되는 거. 그 다음 21번부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 일단 정답의 선지의 의미를 모르겠대. 답이 2번인데 1번도 잘 와닿지가 않나 봐. 일단은 우리가 그 프린트 세 번째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정리했던 표현이 나와. 밸런스 A and B. 그쵸? A와 B를 균형 있게 고려하다라는 밸런스 A and B. 구조상 여기에 생략된 표현을 한번 찾아봐. 여기 데이 왼쪽에 형광펜 3개 준비되어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데이 왼쪽에 생략된 표현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23번은) 결국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마지막 문장의 의미? 일단 여기에서 너네가 먼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이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뭔지, 하늘색 형광펜으로 대명사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뭔지, 그것이 더 잘 쇼핑객들의 욕구라는 걸 충족시킨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쇼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사실 1번을 오답으로 가장 많이 골랐을 거거든. 왜 1번이 답이 아닐까? 왜 1번이 답이 아닐지를 한번 고민해봐. 이것도 질문으로 줄게. 답이 아닌 이유. 왜 1번은 답이 되지 않을까? (24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게 우리가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거든. 그래서 표현을 정의하고 갈게. 모델링 섀도우랑 캐스트 섀도우, 이게 뭐냐 도대체 의문을 충분히 가질만 하거든. 일단 모델이 여기에서 모형화하다인데, 그래서 여기서 모형화하는 섀도우, 그림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쵸? 명암을 넣어. 명암 있죠? 명암을 넣어 입체감을 표현하는 것을 모델링 섀도우라고 그래. 동그라미만 그리는 게 아니라 빛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 양감,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그 물체에. 그래서 명암을 넣어 입체감을 표현하는 걸 모델링 섀도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캐스트 섀도우는 단어 리스트에 그림자 들이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캐스트 섀도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림자를 표현하는 거야.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 사람을 그리잖아. 근데 그 사람의 그림자까지 표현하는 거를 캐스트 섀도우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병렬을 한번 찾아봅시다. 병렬을 찾아볼 건데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일단 몇 개가 병렬되는 것 같아? 너네 한번 구조 파악해본 거 확인해봐. 세 개죠. 첫 번째는 뭐야? 그쵸? light source, 광원, 빛의 출처, 광원이라고 해석할게. 두 번째는 point of view. 너무 자주 나왔던 표현이죠. 관점, 고정된 관점. 그 다음에 마지막이 understanding이죠. 이해. 이 세 개의 명사가 병렬되고 있구나. 목적어가. 그 다음 구조 파악한 김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구조 파악이 잘 안 된대. 1, 2, 3, 4, 5. 이거 어떻게 구조 파악했어?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It was로 시작하는 얘 있죠. cast shadow 밑에 있는 문장. 이거 우리 약속한 것에 따르면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가 적어야 되냐? it이랑 대세 친 다음에 it이랑 대세에 들어간 표현을 뭐 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은 강조 표현이다. 얘 강조 구문이거든. 근데 어떤 표현을 강조해주고 싶은 것 같아? 우리 약속한 것에 따르면 이 after 부사절 얘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거든. after를 여기에서 부사절로 쓰여서 shadow가 주어고 동사가 had become이잖아. 그 다음에 뒤에 한번 구조랑 쭉 봤을 때 얘들아 established 있죠. 얘는 결국에 여기서 분사 형용사로서 뭐수 시켜주는 거야? 팔트수 시켜주는 거 알죠? 얘 중간에 들어간 거 다시 한번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고 if는 여기에서 도우의 뜻이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되냐? 이때 강조구문 글쓴이가 이 빨간색 동그라미 이때 사이에 있는 이 after, only after 이 표현을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거든. 그 다음에 that 뒤로는 다시 한번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that 뒤쪽으로 주어는 writer, 동사는 claim, 그 다음에 that부터 다시 한번 네모가로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only after는 직후라고 해석할게. 그것은 바로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때 사이에 들어가는 걸 강조해서 해석하고 싶으면 그것은 바로 후였다. 그림자라는 게 된 이유였대. 근데 얘들아 그림자가 뭐가 됐어? 확립된,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확립된 일부가 된 이유였다. representation, 표현에. 근데 무엇이 그림자라는 게 표현에 확립된 일부가 된 이유야? 그 고전 작가들이 주장한 건 뭐라고 주장한 건? 예술그 자체가 시작했다. 무엇과 함께? tracing, 윤곽을 따라 그린 것과 함께 인간의 그림자예요. 결국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그림자를 그린다는 게 미술 표현의 일부로 인정을 받았나 봐. 그러고 나서야 예술이라는 게 실제로는 인간의 그림자를 따라 그린 것으로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작가들이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림자를 그리는 게 미술 표현의 일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확립이 되고 나서야 그림자 그리는 건 표현의 일부야 인정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글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어쩌면 미술 그 자체는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그림자의 윤곽을 따라 그리는 것으로부터 미술의 역사가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거든. 일단 구조랑 해석은 된다고 생각하고 지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마음에 와닿게 이해할 수는 없을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한테 요구하는 건 이 지문을 3등분해. 3등분. 완전하게 지문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는 게 학습의 이제 목표니까 지문의 흐름에 따라서 3등분으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명사 대미지칭하는 거. 그 다음 29번 얘 토픽이 되게 좋아.
왜냐면은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봤어. 이 질문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바람직한, 여기에 일반 형광펜 쳐놓을래? 얘들 어렵다고 하면 보통 우리한테 부정적이고 저항이 생기잖아. 어려우면 피하고 싶거든? 근데 실제로 이 학문 용어가 있더라.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 응? 어려움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게 있대. 그럼 이 질문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얘들아, 내가 필요할 때, 시험을 볼 때 잘 떠올리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여기 이 지문에 나와 있거든? 그거를 너네가 쓰면 돼. 내가 수능 볼 때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인출해내고 싶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 그거를 한번 써봐. 구조적으로는 사실 질문이 별로 없어. 여기서 대명사 대미지칭하는 거랑 29번 문법 문제인데 얘 지금 6월 모의고사인데도 역시나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대명사를 묻고 있잖아. 대미지칭하는 게 복수인지 확인하면 되거든. 대미지칭하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러한 이유이다 이렇게 동그란 거를 묶어서 리즌 수식해주는데 무엇이 어떠한 이유라는 건지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번. 이거는 2번을 오답으로 고르지 않으셨나요? 일단 2번이 왜 오답인지를 나는 엄청 항상 고민하는데 이게 명쾌하게 설명이, 항상 아는 걸 어느 정도 알려줄지 고민하게 되거든. 여하튼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고민해봐야 될 거는 이것이 명확하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명확하다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대명사. 그 다음에 이 비트 스트림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 근데 비트라는 건 정보의 최소 단위야. 정보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하거든. 최소 단위.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한다. 여튼 답근거가 뭐냐가 이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 달아보세요. 많지는 않은데 한번 달아봐라.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하면 번아웃이라는 게 마지막 말을 갖지를 않았대. 이게 도대체 문맥상 무슨 의미인지. To balance,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고려하는 거거든.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지금 요거죠. breath는 우리 폭이라고 할게. 폭. depth는 깊이. 폭과 깊이에 대한 필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서, 여기서 폭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bit, 여기서 그 비트는 그 비트가 아니라 약간이라는 부사죠. 약간의 번아웃을 느낀대. 그리고 깊이라는 것은 일부는 너무 번아웃이 돼서, 여기서 생략된 것은 대시죠. 소대구문의 대시야. 너무나 번아웃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즉 번아웃의 폭과 깊이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서 ought,는 얘 should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 조동사야. 우리는 오랜만에 간주동사 나왔네. think of A as B. 번아웃이라는 걸 여기선 또 나데이 법비가 나오고, 번아웃을 상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생각해야 된답니다.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것을 A를 상태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생각해야 된대. 여기서 일단 폭이라는 건 번아웃의 범위로 얘기할게요. 번아웃의 범위. 그 다음에 깊이가 얘기하는 것은 정도. 이렇게 이해할게. breath는 폭, 번아웃의 범위.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느끼냐.
그 중에서도 얼마만큼 느끼냐 정도. 대부분의 public discussion, 이거 1번 선택지에 나왔던 그 표현이네. public discussion. 대부분의 번아웃에 대한 그러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는 얘기한답니다. 노동자를 얘기하는데 어떤 노동자냐면 번아웃된 노동자죠. 마치 status 그러한 상태라는 게 black and white, 흑백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흑백의 관점이라는 건 account for 뜻이 뭐냐? 설명하다?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답니다. 번아웃 경험에. 도우는 여기에서 하지만이라는 연결어야. 하지만 흑백 논리, 흑백의 관점, 번아웃 경험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만약에 clear line, 명확한 선이 있다? between A and B죠. 번아웃된 것과 아닌 것에 명확한 선이 있다면 마치 as는 이제 비유해 주는 거거든. 여기에 이제 clear line이 생략된 거죠. 명확 있는 것처럼. light bulb 전구에 있는 것처럼. 얘들아, 전구 어때? 스위치 끄면은 흑, 키면 백. 그렇게 흑백 관점이 적용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소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다? 마치 전구에 선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좋은 방법도 없잖아. 근데 어떠한 좋은 방법이야? 분류할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냐면 얘기하긴 하거든. 그들이 번아웃 되었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매너지 2는 가까스로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외워? 매너지 2. 힘들게 하는 거야. 가까스로 해내는 거야. 번아웃이 됐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가까스로 그들의 일을 competently, 유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분류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여기에서 버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쵸? 이렇게 닫으면 되죠. 저 잘하고 있죠? 그쵸? 번아웃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가까스로 하는 사람들, 그들의 일을 유능하게.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저 혼자 하나요? 저 괜찮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번아웃을 마치 번아웃이야, 번아웃이 아니야, 블랙 앤 화이트로 보면은, 아니 번아웃 됐다고 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할 건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 번아웃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대. 여기서 이러한 문제는 앞문장에서 얘기한 뭐야?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쵸? 이런 사람들을 분류할 방법이 없는 거. 그쵸?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번아웃인가 봐 라고 하는데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번아웃이 아닌 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no good way에 연결시키면 되죠. no good way. 방법이 없다. this problem은 분류할 방법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도주 후 뭐뭐하는 사람들. 어떤 사례냐면 그 번아웃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하지만 debilitated, 쇠약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에 위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얘들아? 그 번아웃이겠죠? 응? 번아웃을 주장해. 근데 번아웃에 의해서 쇠약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뭐를 다루고 있는 거야? partial, 뜻 partial. 부분적이거나 less severe, 덜 심각한 형태의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래.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도 역시나 그 번아웃을 얘기하는 거죠. 응? 여기에서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그들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거래. 번아웃 되지 않은 채로. 번아웃이라는 것은 마지막 말을 갖질 않았다. 항상 답을 고를 때 결국엔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잡고 가야 되거든. 미세한 것에 복습을 할 때는 미세한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 풀어야 될 때는 결국 그래서 너가 뭘 말하고 싶냐, 이게 가장 큰 질문이어야 되는데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야? O2라는 조동사까지 나왔잖아. 번아웃은 상태가 아니라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번아웃은 스펙트럼이다.
상태가 아니다. 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펙트럼이 뭔데 지금 이미지를 세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all or nothing. 너 번아웃이야? 번아웃 아니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번아웃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쭉 정도가 있어서 여기 마침 숫자가 나오는데 한 500만큼 번아웃된 사람이 있고 590만큼 번아웃된 사람이 있고 600만큼 번아웃된 사람이 있다. 스펙트럼이다. 흑백이 아니다. 정도가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번아웃이라는 게 마지막 말이 같지 않았다는 건 선택지 1번. 얘들아, 번아웃에 대한 대중적 논의라는 게 end는 끝이잖아. 물론 목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도 있거든. 번아웃에 대한 대중적 논의라는 게 끝에 도달하지 못했대.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만약에 친구랑 얘기하는, 야,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끝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더 얘기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표현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야, 대중적으로 번아웃에 대해서 끝에 도달하지 못했네.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네. 그러니까 더 얘기해야 돼. 대중적으로 번아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문은 아니잖아. 그쵸? 적어도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선택지 1번이 얘기하는 것은 번아웃에 대해 공개적으로 더 논의해야 함.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쵸? 번아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된다. 번아웃이 마지막 말을 갖지 않았다는 건 그럴듯해 보여. 응? 근데 밑줄 친 거랑은 의미가 맞지가 않아. 그쵸?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번아웃이라는 건 정도라는 게 있어서, 그쵸? 번아웃에 내가 걸렸다고 해도 여전히 유능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흑백 논리로 번아웃을 보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 2번, 여전히 여지가 있다. 룸은 여지야. 여지? 관사가 붙지 않잖아. 어나 s가 붙지 않으면 불가산명사로 처리해서 방해 아니라 여지. 나한테 생각할 여지 좀 줘. 그게 물리적 방해 아니잖아. 여지라고 해석하면 돼. 여전히 여지가 있다. 더 큰 정도의 exhaustion, 소진에 대한 여지가 있다. 즉 더 소진될 게 있다는 거잖아. 완전 소진되진 않았다. 마지막 말은 아직 하지 않았어. 나 아직 죽진 않았어. 여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의 근거는 스펙트럼으로 봐야 한다 플러스 나는 여기까지 표시하긴 했거든. 결국에는 번아웃을 주장하지만 그걸로 완전히 쇠약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부분적이거나 덜 심각한 형태의 번아웃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 응? 응?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더 소진될 수도 있다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마지막 말이 같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 나는 답 근거로 골랐거든. 부분적이라는 것은 더 소진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 부분적 번아웃, 완전 홀, 전체는 아니다. 전체는 아니다. 선택지 3번 all or nothing. 100 아니면 0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자택일이야. 양자택일. 블랙 앤 화이트. 양자택일의 기준이 적용이 applicable, 적용이 가능하되 번아웃의 증상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죠. all or nothing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 exhaustion. 소진이라는 게 극복이 된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의 severity, 그 심각성에 따라서 소진이 극복된다? 소진이 극복된다, 번아웃이 극복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 그쵸? 5번 소진의 정도라는 게 형성된답니다. 개인의 인식에 따라.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소진의 정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5번도 지워지는 거죠? 5번도? 그럼 이해됐나요? 1번, 2번? 네. 문제 23번입니다. 문제 2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춘 사람 있나요? 얘들아, 많은 도시의 쇼핑객들이 명확하게 끌려. 너네 엄마랑 쇼핑할 때 엄마나 아빠가 고르는 상품 봐봐.
도시의 상품객들이 어디에 끌리는 줄 알아? 개념. 사고 먹는 거 음식을. 근데 어떠한 거 좋아하셔 어르신들? 자연. 자연과 연관된 그러한 음식 있죠. 이런 거 사고 먹는 개념이 끌려. 자연 되게 좋아해. 근데 그 자연 있죠. 어떤 자연이냐면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이라는 건 더 이상 어떻게? 자연이 아니야. 응? 근데 어떤 자연이냐면 그 음식을 만드는 자연이 아니래.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구나.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실제로 그 자연 있지. 주장되잖아. 많은 광고에서 뭐 과자를 봐도 자연 뭐 조미료 썼다. 자연. 라면도 자연. 뭐 과일도 당연히 자연. 천연. 응? 많은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이라는 건 be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이 있어? 식품과 관련이 있잖아. 푸드 프로덕트. 근데 이게 식료품이라는 것은 광고라는 어태치먼트 부속물에 의해서만 그렇다. 지금 이 문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 써드릴게요. 여기 식료품 광고의 자연은 식료품 광고의 자연은 결국에 광고를 위한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광고를 위한 이미지. 그쵸?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이라는 것은 그 광고의 부속물에 의한 거다. 응? This is a case 하면 사실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이것은 사실이다. This is a case. 이것은 사실이다. 모르는 사람 써놔.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이것은 명확히 사실이랍니다. 무엇의 사실이냐면 이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이 헬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불러? Decline of the referential. 지시성의 쇠퇴라고 부르는 것에도 사실이래. 근데 우리가 지시성의 쇠퇴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이 OR이 동격의 뜻이 있거든?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words는 언어라고 해석할게. 언어에 경향이 있대. 근데 under influence, 영향을 받았어. 자본주의의 영향 하에서 under, 무엇 하에? 자본주의의 영향 하에서 언어가 경향성이 있는데 어떠한 경향이냐면 to become separated,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대? 분리돼. 뭐로부터? 의미 있는 연상으로부터 분리가 된대. 점점 음식의 광고라는 것은 돕는답니다. 어떻게 도와? 쇼핑객들이 become accustomed, 익숙해지도록 돕는답니다. 우리가 광고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무엇에 익숙해져? 새로운 definition, 정의에 익숙해져. 단어에. 예를 들면 어떤 거? 신선하거나 natural, 자연의. 근데 이게 어떤 정의야? 다시 한번 동격이거든? 여겨질 수 있는 정의죠. 아이러니하게도 뭐라고 여겨져? opposite? 반대라고 여겨지는 거잖아. 그것의 전통적인 의미하는. 지금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음식 광고에서 얘기하는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미와 반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계속해서 new definition. 그 새로운 정의라는 건 더 잘 serve the needs 하면 욕구를 충족시키다. 욕구를 충족시킨답니다. 근데 누구의 욕구를 충족시키냐? emerging 하면은 최근 생겨난 이 새로운 정의라는 건 더 잘 욕구를 충족시킨답니다. 최근 생겨난 산업, 식품 시스템의 욕구를 충족시킨대. 그리고 그 식품 시스템이라는 것은 couldn't supply, 공급할 수 있어 없어? 공급할 수가 없어. 식품을. 근데 어떤 식품을? 매치하면은 부응하다 혹은 일치하다. customary, 관습적인 의미와 기대에 부응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가 없다. 즉 자연,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전통적인 자연이라는 관습적 의미와 기대에 부응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가 없대.
그리고 그것들은 더 잘 쇼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답니다. 비록 프리텐스, 거칠에 혹은 가장, 프리텐드 모모인 척하다, 가장하다. 얘들아, 무엇이 쇼핑객들의 욕구라는 것을 더 잘 충족시키는 걸까? 일단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냐? 그쵸? The new definition을 얘기하는 거죠. 글은 다 읽었어. The new definition. 그래서 이 지문이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 가장 쉬운 말로 나와 있는 게 결국에는 얘들아,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 뭐라 그래? 얘들아, 광고에서 주장하는 그 자연이라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연이 아니래. 그쵸? 광고에서 얘기하는 자연은 더 이상 그 자연이 아니다. 음식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얘들아, 이것의 큰 맥락은 뭘까? 어쩌다가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이 더 이상 자연이 아니게 된 거야? 무엇에 영향을 받았대?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대.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 상품 팔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해서? 분리됐대. 의미 있는 연관으로부터 분리됐대. 응? 만들어 놓은 거 팔아야 되거든. 광고로 자연이라고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의미 있는 연관과 분리됐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모든 곳에서 사방에서 자연이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 새로운 정의, 단어의 정의에 익숙해져 버렸대. 응? 그러니까 더 이상 광고에서 얘기하는 자연은 자연이 아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선택지 1번 한번 봐봐.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문에 따르면 자연이라고 광고하는 식품은 자연식품이냐? 자연식품 아닌 건 알겠어? 심지어는 여기에서 뭐라 그래? 아퍼짓이라고 해서 반대로 여겨진다고 하잖아. 그들의 전통적 의미의 반대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연식품 아닌 거잖아. 근데 자연이라고 광고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동의해? 여기까지? 선택지 1번이 소거되는 이유는 그건 뭘까? 뭘까요? 그쵸? 자연식품이 아니야. 자연식품 광고의 신뢰성의 쇠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건 자연식품이 아니잖아. 근데 이미 자연식품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연식품이 아니야.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자연이라고 광고를 할 뿐이지. 답이 아닌 이유는 결국엔 얘 때문에 자연식품이 아니야. 자연식품이 아님. 이거 어디에서 나올까? 1번이 소거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생각이 아니라 자연식품이 아니라고 어디에 나와? 그죠? 어디? 몇 번째 줄입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그것도 괜찮네요. 그쵸? 여기도 괜찮아요. Couldn't supply food. 이미 음식 공급 못한대. 전통적인 의미와 기대에 부응하는 음식을 공급 못한다. 즉 자연이라고 했지만 자연식품 아니다. 이것도 2번 선지의 소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1번 선지 소거 이유. 1번 소거 이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네. 또 어디에서 자연식품 아니래. 위에서 몇 번째 줄? 1, 2, 3, 4, 5. 다섯 번째 줄. 거기도 괜찮아. 근데 더 직접적으로 나와. 여기 나오잖아. 우리 1번 영어 패친 거. 그쵸? The nature claimed by the edge was no longer the nature created the food. 이렇게 나오잖아. 자연식품 아니라고. 광고하는 거 자연식품 아니라고. 역시나 1번 선지 소거에 1번 선지 소거. 이유죠. 응?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이라는 건 더 이상 자연이 아니다. 음식을 만들어내는, 즉 자연식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소거되는 거고 2번 언어의 센시스, 의미가 변화하고 있대. 식품 광고와 관련된 자연이 더 이상 자연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답근거는 내가 지금 노란색 형광펜 친 거 맞긴 한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new definition이잖아. 새로운 정의. 여기서도 새로운 정의.
선택지의 뭐랑 같은 말이야? change in the senses of words. 자연이 더 이상 자연이 아니게 됐다. 선택지의 얘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change. 광고에서 말의 의미가 변하게 됐다. 자연이 더 이상 자연이 아니다. 선택지 3번. 자본주의의 영향력 산업 식품 시스템에 미치는. 광고에서 사용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자본주의 때문에 식품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4번은 다양한 방법이래.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다. 고객을 식품 산업에서. 이것도 아니죠. 5번 필요성이 있대. 필요성. 의미 있는 단어 연상의 필요성. 산업에서 그 단어의 연상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연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답을 2번으로 고르면 되는 거고. 그럼 얘들아, 이거 그 새로운 정의라는 게 쇼핑객들의 욕구는 충족시키고 있잖아. 쇼핑객들은 몰라. 응? 근데 자연이라고 하니까는 왠지 충족돼. 엄마 아빠도 이런 거 사거든. 근데 가장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기에서 with pretense, 비록 가장이긴 하지만, 거칠애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실제 자연식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with pretense는 결국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똑같은 말 반복. 공급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는 자연식품이 아니지만 쇼핑객들의 욕구는 충족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4번 질문. 24번 질문 3분할하면 어려워. 시도는 일단 해봅시다. 세 번째 문단부터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 세원이 뭘로 했니? 거기서 나눌게요. 왜냐고 묻는다면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거기에는 좀 나뉘네요. 어디에서 나누신 거지? 아, ever since. 좀 빠르셨네요. 느렸구나. 어디에서 나눴어요, 오늘? 인팩트에서 나누겠습니다. 왜냐면 인팩트부터 시점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 현재로 돌아와. 젠장. 이걸 어떻게 알아?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걸 어떻게 눈치채냐고. 응? 이렇게 3분할 할게. 3분할 3등분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해. as 원급 비교 far back 멀리 과거에 32,000년 전만큼이나 far back 먼 과거에 prehistoric 하면 이게 문서로 이게 기록되기 전인 선사시대를 얘기한다. 선사시대의 동굴의 예술가들이 능숙하게 사용했답니다. 모형화하는 그림자를 능숙하게 사용했대. 근데 왜 도대체? 그 목적이 뭘까? 왜 모형화하는 그림자? 왜 명암이라는 걸 넣은 거야? 이 모델링 섀도우가 뭔 말인지 몰라도 뒤에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들의 말과 바이슨, 들속의 볼륨, 뭐를 주기 위해? 입체감을 주기 위해. 아, 모형화하는 그림자라는 건 결국에 입체감을 주는 거구나. 이 뒤에 보니까는 이해가 되네. 그 다음에 최근으로 와. 비교적 최근. 32,000년 전에서 이제는 수천 년 전으로 왔어. 최근으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네. 수천 년 전에 고대의 이집트인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인들 있잖아. 그리스인들의 예술이라는 건 아트의 수일치, 프레젠티드, 인간의 형태를 표현했답니다. 어떠한 스타일로 표현했냐면 섀도우 그림자 양식의 실루엣으로 표현을 했대. 그러는 같다. 하지만 그 캐스트 섀도우, 그림자 드리욱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서구 미술에서 언제까지는? 언틸에서 동그란 거로 묶어야 되는데 기원전 BC 기원전 400년 전까지는 서구 미술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자 드리우기는 아테네에서. 얘들아, 이 문장이 얘기하는 건 서구 미술에서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는 걸까? 기원전 400년?
이후부터라는 거다. 나 중학생 때까진 공부 안 했어. 안 했다는 거 결국엔 중학생부터 공부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 영어적 해석으로는 그림자 그리우기라는 거는 나타나지 않았대. 서구 미술에 대략 기원전 400년 그쵸? 전까지는 아테네에서 즉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했던 건 아테네에서 기원전 400년 전쯤부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오직 그림자라는 게 확립된 비록 이게 논란이 있기는 해. 근데 확립된 표현의 일부가 된 이후였다. 고전 작가들이 주장한 건 미술구 자체가 사실은 시작했다고. 윤곽을 따라 그리는 것과 함께 인간 그림자에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건 그림자가 표현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야 어쩌면 미술이라는 건 인간의 그림자를 따라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혼자서 복습할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줄게. 이 부분에 그림자가 표현의 일부로 인정. 그림자가 표현의 일부로 인정. 그림자가 표현의 일부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art itself had begun. 여기서부터 미술의 시작은 어쩌면 그림자 트레이싱이라는 게 윤곽을 따라 그린다는 걸 트레이싱이라고 하거든. 웹툰이나 만화에서 트레이싱 논란이 많아. 윤곽 따라 그린 거 아니냐. 윤곽을 따라 그리다라고 써도 된다. 미술의 시작은 그림자 트레이싱일지도 모른다. 영어를 그대로 쓴 거야. 트레이싱. 윤곽 따라 그리기라고 쓰던지.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얘들아, 처음에는 조금 난 이거 반전이긴 해서 처음엔 명암을 먼저 줬대. 명암을 먼저 줬다. 말이나 들소 그리는데 명암을 먼저 줬고 그 다음엔부터가 그림자를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문단이고,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가 인정되면서 이게 미술의 시초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을 최초래. 최초. 어떤 최초인 줄 알아? Make the transition. 변화를 만들었어. From A to B. 아까 나왔던 표현 나오네. 모형화 그림자에서, 즉 명암을 표현하는 거에서 그림자 그리우기, 즉 그림자를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를 한 최초였답니다. 근데 이게 뭔 줄 알아? 관행이야. 어떤 관행이겠어?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게 명암을 그리고 일관된 광원을 암시하는 관행이죠.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가 일관돼야지 명암이랑 그림자를 그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고정된 관점, 그리는 사람은 관점이 고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있어야 돼. 지오메트릭 프로젝션. 그러한 기하학의 뭐에 있어서? 투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감, 입체감이라는 것도 표현하고 그림자도 표현을 했구나. 이제 현재로 돌아오죠. 사실 근데 우리가 그림자 연구라는 게 있나 봐. 이게 탐색하는 거거든? 그림자를 탐색하는 거야. 그것들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미세한 학문 분야도 있나 봐.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것에 뿌리를 갖고 있답니다. 고대 아테네. Ever since. 그때 이후로, 고대 아테네 이후로 그 관행 있죠. 그 그림자를 묘사하는 관행이라는 게 발달해 왔어. 진화해 왔어. 무엇과 함께? 비판적인 분석과 함께 그것들에 대한 데미지층하는 건 이 섀도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예술가들이랑 theoretician, 이론가들이 engaged in, 참여하고 있답니다. ongoing, 지속적인 debate, 토론, 중요성에 대한 그림자 표현에 별것도 아닌 그림자 이러한 심오한 학문 분야가 있구나. 결국에 너네 선택지 1번 그림자의 여정, 예술에서의 from prehistoric, 선사시대의 동굴부터 onward, 계속 이어지는. 그쵸? 선사시대 동굴에서 시작했죠? 다 끈 거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미 3분할에서 저는 여기로 일단은 이게 가장 강력하지 않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림자를 묘사하는 게 진화했다. 지금까지 이 밑에 것과 함께. 응? 저는 여기를 바꾼 걸로 다 왔거든요. 그 다음 29번. 29번의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what이거든? 목적어랑 얘가 목적격 보어죠? 얘들아, 무엇이 만들까? retrieval. 얘 뭐라고 해석하면 돼? retrieve가 아까 기억을 꺼내다, 인출하다라는 뜻이 있었잖아,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사냥감 같은 걸 회수하는 거고, retrieval은 꺼내오기라고 해석할게. 꺼내오기를 연습하는 거. 우리 오자마자 단어 시험 보는 거. 무엇이 꺼내오기를 연습하는 거를 그렇게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걸까? 리뷰, 복습이죠. 복습하는 것보다 왜 테스트 한번 보는 게 더 나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교과서를 10번 읽는 것보다 내가 기억나는 만큼 retrieval 써보는 게 더 낫대. 한 가지의 답변이라는 것은 사이콜로지스트, 이 심리학자로부터 온답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의 개념이죠.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더 어려운 retrieval, 기억을 꺼내오기죠. 꺼내오기라는 게 lead to 무엇으로 이어져 얘들아?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진대. 응? 더 어렵게 내가 기억을 상기시켜야지, 쓸 수 있어야지 공부가 더 잘 된대. provided는 얘 부사절 접속사야.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근데 얘들아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어? 어렵게 꺼내서 내가 학습이 되려면 그 꺼내오기라는 행위가 어때야 돼? 그 자체가? 그쵸? 써야 돼 결국. 못 쓰면 그건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아.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응? 자유회상 시험 있잖아. 이게 뭔지 모를까봐 부연 설명하네.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들은 회상할 필요가 있답니다. 많이.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만큼 많이. without prompting, 뭐 없이 유도하지 않은 채로. 이러한 자유회상 실험이라는 건 result in도 결국엔 이거 노파심에 지금 표시하긴 하는데 얘 전부 다 무슨 동사야 얘들아? 인과관계 동사인 거 알죠? 이행문 7페이지에 나오는? 혹시나 해서 쳐놓는다? 이행문 7페이지에 나오는? 얘들아, 자유로운 회상 실험이라는 건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유도하는 것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회상해내는 거거든? 이게 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대? 더 나은 retention, 기억력, 보유력, 뭐보다? 큐드, 단서가 제공되는 회상 시험보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들은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힌트를 받게 되겠죠? 이 문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해석을 못하면 문법 문제를 맞출 수가 없거든. 이 신호가 제공되는, 단서가 제공되는 회상 실험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들은 힌트를 받게 되는데 무엇에 대한 힌트를 받게 돼?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있어서.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게 이 대늘 사이로 뭐냐? cued recall test랑 왼쪽에 있는 free recall test잖아. 뭐가 더 좋아? 학습적으로? free recall test가 낫대. 너네 그 누적 단어 시험 볼 때 맨 마지막에 20개 정도를 스펠링 쓰는 거잖아. 거기에 앞 글자를 제공하면 돼, 안 돼? 너네를 도와주려면? 제공하면 안 돼. 통째로 외워야 돼. 통째로. 어떤 힌트가 주어지면 안 돼. 응? 통째로 암기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 힌트를 주지 않은 채로. 그 단서가 제공된 회상 테스트라는 것은 인턴은 결국이야. 결국에는 더 낫답니다. 인식 테스트보다.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했거든. free recall이랑 아는 만큼 그냥 통째로 회상해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단서가 주어지는 거. 이거를 비교했는데 이 전자가 낫다고 했거든. 근데 이 다음에는 단서가 주어지는 회상 테스트. 이거는 더 낫답니다. 뭐보다? 인식 테스트보다. 이거 우리가 보통 보는 어떤 거야?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 답변 고르는 거 있잖아. 숫자 5개 중에 하나. 이게 더 좋지 않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올바른 답변이라는 건 내가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인식만 되면 돼.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
그쵸? 인식될 필요가 있답니다. 하지만 not generated, 생성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직접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기빙이 주어져.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즉각적으로 주는 거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글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 알죠? 얘들아, 이렇게 나누면 앞에서는 시험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뒤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언제 시험 봐야 될지. 그쵸?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즉각적으로 보는 거, 얘 immediately after, 직후라고 할게. 직후. 그들이 어떤 것을 배운 직후에 테스트를 주는 것은 retention, 기억력, 보유력이라는 걸 덜 향상시킨대. 무엇보다? 그들에게 약간의 딜레이, 지연을 주는 것보다 충분히 길게 뭐 할 수 있도록 답변이라는 게 정신에 없게, 그쵸? when they need them. 그들이 그것들이 필요할 때. 일단 댐이 지칭하는 건 뭘까? 댐 answers죠. they는 누구야? they. someone으로 봐야겠죠. 아, 이거 근데 원했던 게 뭔지 알겠다. 주어랑 목적어가 같지 않다는 걸 알아서 얘가 제기대명사로 쓰임이 안 된다는 걸 원했던 것 같아. they랑 them이 지칭하는 게 일치하지 않아, 달라.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안 써야지 맞는 거다. 그냥 이렇게 대명사 형태로 쓰는 게 맞는 거다를 묻고 싶었던 것 같거든. 그럼 얘들아, 이 지금 then을 사이로, 얘 사이로 대조되는 거 알지? 지금 빨간색으로 내가 되게 표시했거든? 너네를 도와주려면, 너네가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려면 내가 가르치자마자 시험 봐야 돼? 아니면 한 하루 이틀 지나고 시험 봐야 돼? 하루 이틀 지나고 시험 봐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가장 학습이 잘 되는 방법은 뭘까? 내가 암기를 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난 후에 통째로 쓰도록 하는 거. 그게 가장 학습 효과가 좋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 어렵잖아. 바로 보는 것도 아니고 며칠 뒤에 힌트도 안 준다고? 객관식도 아니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라고?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라는 게 어때? 전혀 뭐가 아니야? barrier? 장애물이 아니야. 그 꺼내오기를, 그쵸?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이라는 게 뭐다? 이유 중에 일보다 그것이 그러하다는 건 retriever, 그 꺼내오기가 작동하는 이유이다. works. 마지막 문장이 얘기하는 건 뭘까? 얘들아, 떠올리기, 불러오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학습에 방해가 된대. 오히려 뭐가 된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 문장 써줄게. 불러오기는 그 회상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조건은 학습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인출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문을 통째로 외우는 이유가 있구나. 응? 어느 정도 어려워야 된대. 그래야지 학습이 된대. 그 다음 31번. 일단은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잖아. 확립하려고 노력할 때 what is meant by? 디지털 보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립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니까 디지털 보존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정의 내리려고 한다면 첫 번째 질문이 must be addressed, 다루어져야만 하는 질문이 뭐냐면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너 실제로는 뭐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냐? 보존하려는 게 뭔지를 정의 내려야 되나 봐. 이것은 명확하답니다. 무엇에서는?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이것은 뭘까 일단?
보존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디지털 보존이 뭘 의미하냐, 이거를 답변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보존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 근데 아날로그 환경에서 보존하려고 하는 이것은 명확하대. 아날로그 환경에서 이 아날로그 환경이 어때 얘들아? 정보의 컨텐트, 정보의 내용이 inextricably 떼어놓을 수 없이 불가분하게 be fixed 어때? 고정이 되어 있다. 물리적 매체.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보의 컨텐츠랑 매체가 어때? 물리적 매체가 분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붙어 있다. 예시로는 뭐가 될까요? 비디오 테이프 알아? 비디오 테이프? 예시로는 비디오 테이프 한번 해볼게.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알죠? 너네 모르니? 젠장? 근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날로그 환경이야. 아날로그 환경.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 이 매체라는 것은 일부가 아니랍니다. 빈칸의 일부가 아니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디지털 보존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는 걸까? 비트는 아까 정보의 최소 단위였죠? 비트의 흐름이라는 건 같아 보인답니다. 컴퓨터에 무엇과 관련 없이? 매체와 관련이 없이 그것이 읽히는. 일단 얘들아 매체에서 무엇이 읽히는 거냐? 비트 스트림이겠죠? 비트 스트림이 읽히겠죠? 너네가 좋아하는 최애 영상, 최애 사진, 컴퓨터, 아이패드, 컴퓨터, 휴대폰 상관없이 똑같아 보이잖아. 그 사진은. 근데 물리적 캐리어, 보유장치, 이동장치, 물리적 캐리어가 보유장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as long as 조건이죠. 그 원천 매체라는 게 읽힐 수 있다면, 읽히는 한 비트가 완벽한 복제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최애의 JPG 사진, 그거 복제하는 거 어때? 저렴해. 이거 뭐 저렴하다고 할 것도 없죠. 공짜니까. 전기세 정도? 그리고 쉽답니다. 또 다른 장치로 분사구문. 그 보존이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면서? 감소하는 중요성으로 만들면서. 구조는 일단 이렇게 볼게. making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볼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에서 나눌 건데 역에서 왜 나눴는지 알겠어? 일단 어떤 걸 근거로 나눈 것 같아? 위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아날로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밑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린 지금 디지털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디지털 환경의 특징이 첫 번째가 나왔네. 무엇의 중요도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검정색 펜으로 필기했듯이 정보 콘텐츠 이퀄 물리적 매체이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 없대. be fixed to 고정이 돼 있다고 하잖아. 구체적인 예시로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가 무엇인지,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의 특징이 뭐야? 첫 번째로는 이동 장치가 중요하지 않아? 그쵸? 이동 장치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있어. 여기에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쓰게. 이동 장치 중요도 감소. 중요도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너네 휴대폰이랑 패드 어때? 물리적 매체 있죠? 디지털 정보를 운반하고 있는 물리적 매체라는 게 너네 휴대폰 허구한 날 깨뜨리죠? 꽤나 어때? 델리컷? 연약해. 무엇과는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아날로그 매체와는 상대적으로 연약하거든? 이때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뭐라고 기대돼? 디지털 정보라는 게 necessarily 필수적으로 migrated 이동될 필요가 있어. from A to B 하나의 물리적 이동장치에서 또 다른 이동장치로. 근데 뭐로써?
일부로서 ongoing 아까도 나오지 않았냐? 지속적인 보존 과정의 일부로서. 응?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나데이 법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매체 그 자체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엔 뭐야? 정보다. 매체에 있는 정보다. 뭐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존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단은 구조적으로 대세선행사가 뭐게 보존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대세선행사. 정보죠, 정보. 그러면 구구절절 읽긴 했는데 얘들아 여기서 처음에 얘기하잖아.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처음에 여기 디지털 보존이 뭘 의미하냐? 그러려면 일단 뭐를 물어봐? 뭘 보존하려고 하는 거냐?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마지막에서 답변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보존될 필요가 있는 건 정보다. 어디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그래서 여기 정보가 보존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이 물리적인 캐리어, 매체라는 것은 결국에 뭐야? 정보의 일부가 아니다. 보존을 해야 하는 메시지의 일부가 아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거든. 3번. 일단은 답의 근거를 난 어디로 찾았냐면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원래의 이동장치를 보존하는 건 중요성이 줄어든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그 물체라는 게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동될 필요가 있대. 하나의 이동장치에서 다른 이동장치로. 그러니까 정작 미디엄, 매체는 메시지,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것의 일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일단 너네 내용 정리해온 거 보긴 했거든.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해놨는지. 일단 환경이 아날로그 환경이랑 디지털 환경으로 나뉘고 있잖아. 아날로그 환경이랑 디지털 환경으로 나뉘고 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매체랑 정보 컨텐츠로 이렇게 나뉘고 있거든. 근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매체랑 정보 컨텐츠가 어떤 관계래? 불가분 관계야. 불가분 관계라는 건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 뭐야? 둘 다 보존해야 된다는 거야. 비디오 테이프 안에 있는 내용을 보존하고 싶으면 그 비디오 테이프 자체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디지털 환경은 어때? 매체는 특징을 얘기하길 중요도가 어때?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delicate, 되게 취약해, 고장나기가 쉬워. 근데 정보 컨텐츠라는 건 어떻대? 완벽한 복제가 가능하대. 실제로 본문에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이 매체라는 건 어때? 뭐를 저장해야겠어? 매체를 저장해야겠냐? 중요도가 감소하고 취약한 매체를 저장해야 돼?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는 거잖아. 결국엔 정보만 보존하면 된다가 되는 거야. 항상 강의를 하면서도 뭔가 이거는 솔직히 찝찝해. 솔직히 얘기해서 뭔가 와닿지가 않아. 일단 이게 제 최선입니다. 응? 그래서 답근거는 이거야. 보존될 필요가 있는 건 정보다. 응? 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대로 답변을 못 해준 것 같아서 이 부분 있잖아. 얘들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생각이라는 게 조용한 죽음을 맞게 되면은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라는데 이거 뭘 비유하는 걸까? 조용히 죽는다는 게 조용히 죽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쓸모가 없대. 조용히 죽는다는 거는 결국에 본문에서 어떤 표현을 비유적으로 바꾼 것 같아?
버려지는 거. 그쵸? 이거네. 버려지는 거.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쵸? 영어는 비유적 표현이 더럽게 많구나. 결국엔 본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면서 이렇게까지는 유추할 수 없을 것 같거든? 하지만 여러 번 한번 읽어보자.